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3년 12월 18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네, 다들 출퇴근길 많이 고생하실 것 같은데 시장의 흐름은 여전히 뜨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종목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내년 시장에 대한 어떤 준비 과정과 이미 시작하는 그런 종목들 이제 혼재하면서 아주 좋은 어떤 장세 흐름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할 때가 2020년 그 5월달이었죠. 예. 코로나 이제 이제 코로나 그 유동성 장세 추워서 저도 하여튼 그 엄청난 장세가 펼쳐졌죠.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제 그 강세장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만큼 저의 이제 어조도 굉장히 강했었고 당시에 뭐 기억하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증권 방송에 이제 들어갔던 것도 2017년도 4월 달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6년여의 어떤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는 그런 기점에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강력한 어조로서 당시에 강세장에 대한 분석들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성이 폭발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다른 많은 요건들이 전환점을 맞이하고, 또, 시장의 어떤 상승의 어떤 흐름을 탈 수 있는 요건들이 갖춰진 그런 국면,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들을 이제 상승의 기조의 어떤 퍼즐들이 맞춰진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증시에서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강력한 종목 장세, 오늘 코스닥의 상승 종목 수를 보면 알 수 있고, 또 이제 특정 종목들이 이제 시세 분출의 어떤 형태를 굉장히 크게 가져가는 것들을 이제 놓고서 볼 때, 이제 그 큰 손들의 어떤 그 이제 베팅도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외국인의 매수 베팅이 오늘 뭐 지속되면서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 되고 있고, 12월 달에는 뭐 개인만 대량으로 팔고 이제 뭐 양도세든 뭐 그런 것도 이제 섞여 있긴 하지만 스마트 머니 집단들의 이제 강력한 매수 베팅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선물 동반해서 이제 매수를 집행하고 있고, 오늘은 또 이제 STO 시장이 본격 개막한 그런 부분도 이제 주요 이슈긴 해요. 그래서 뭐 관련주들이 테마성으로 이제 움직이긴 했지만, 그런 종목들을 뭐 지금 추격 매수하는 거는 부담이겠지만,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는 가지면서 앞으로 이제 하나의 또 투자 옵션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야기하면서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리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0.13% 상승했고요. 거래대금은 10조, 그리고 상승 하락 종목수는 비등했고요. 코스닥이 1.5% 상승했습니다. 오늘 2차전지 종목들 그 시총 상위 종목들 강세를 좀 띄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상승 종목수 940 종목, 하락 종목수가 580 종목. 압도적인 이제 상승 종목수를 보였습니다. 거래대금도 8.6조. 수급 구도는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 선물도 이제 외국인 순매수를 해줬고요. 증시 주변 자금은 고객의 수급이 계속 늘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이죠. 51조 3천억 수준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구도는 점점 이제 무르익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고,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좀 조정 성격이었습니다. 니케이 0.6% 빠졌고, 홍콩은 1% 빠졌고, 대만 상해도 약보합 정도 내는 흐름을 보였고요. 시장은 뭐 안정된 어떤 흐름,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도 완연하게 지금 5일선 위에서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증시도 오늘 양봉, 중기평선의 어떤 다다르는 그런 흐름을 통해서 좋은 흐름들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좋은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0.5% 약세, 오늘 하이닉스도 보합 정도 양봉으로 좀 올라갔고,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또 이제 두산 로보틱스, 이 두 종목의 강세가 도드라지고 있죠. 수급이 계속 치는 거죠. 네, 보시면 수급들이 계속 붙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코스닥에서도 에코프로가 8% 상승하는 흐름, 에코프로뱀도 1.2% 상승, LNF는 2% 정도 빠졌고요. 알테오전도 6% 상승, LS 머티리얼즈, 최근에 신규 상장한 조금 이제 덩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수급이 붙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면서 시세 분출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개별주 양상이라고 좀 해석할 수 있고요. 이제 등락률 보면 오늘 와이더 플랜 이런 이제 개별주 점 상한가 지금 연속으로 가고 있죠. 정치 테마주 성격으로 이제 움직이는 흐름이고, 오늘 또 RS 오토메이션이 좀 의미 있는 또 상승을 보이는 25%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카페24도 최근에 이제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단으로 지금 굉장히 강한 시장의 어떤 구도 흐름들을 내어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좋은 어떤 환경이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 쪽에서는 온디바이스 쪽 관련된 기업들, 뭐 퀄리터스 반도체라든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의 강세가 좀 도드라진 흐름을 보였습니다. 바이오 쪽도 흐름 되게 좋았어요. 오늘 에이프릴 바이오가 4% 상승했고, 파로스 아이바이오 신규 상장주, 왜 신규 상장주가 이렇게 좀 강하느냐, 이제 업종 불문하고 지금 강하죠. 그건 이제 물량을 장악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장기 매물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초기 공모가 부근이라든지 또 신규 상장 당시 초기 지점에서 매물을 웬만큼 흡수한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유통 물량이 어떤 유통 물량을 이제 거의 걷어들었기 때문에 시세 컨트롤이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강세를 만들 수 있는 그 주요 어떤 원동력이고, 그런 부분에서 신규 상장주 중심으로 최근에 강세고, 내년 상반기도 신규 상장주들의 강세가 굉장히 도드라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잘 선별하는 게 좋은 어떤 전략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 쪽에 하나 마이크론, 하나 머트리얼즈 강세, 제우스도 5% 상승하고, 뭐 전반적으로 되게 좋았습니다. 원인 머트리얼즈,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도 좀 눌려 있었던, 시세적으로 좀 내려앉아 있었던 그런 종목군들 중심, 오로스 테크놀로지 최근에 흐름 좋은 것들, 뭐 YC캠 같은 기업들도 흐름을 좋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기념비적인 어떤 이슈예요. 사실 이제 이 STO 시장이 이제 개화했다는 거, 앞으로 되게 많은 다양한 상품들이 이 토큰화되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상품화되는 그런 흐름이 펼쳐질 텐데요. 투자계약증권 1호 열매 컴퍼니 10만원으로 10억 작품을 소장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예술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뭐 진짜 뭐 12억짜리면 12억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 이상으로 준다든지 경매 붙여가지고. 근데 이걸 쪼개서 이제 조각 투자죠. 쪼개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시작됐다. 이 시장 자체가 시작됐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현금화가 좀 어렵지만 차후에 이제 이걸 거래할 수 있는 장이 열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자산의 형태, 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자산의 어떤 하나의 또 부분이 될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각 투자가 처음으로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고가의 미술품 자산을 공동 소유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에 청약 방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쨌든 투자계약 증권 1호 열매 컴퍼니의 이름을 올렸고요. 결국은 값비싼 뭐 수십억짜리 막 이런 미술품에 대해서 일반 투자자는 접근하기 좀 어려웠지만, 이제는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1호 이 투자계약 증권으로 조금 이제 유명한, 좀 차후에도 이제 유통이 좀 잘 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호박 이거 많이 보잖아요.
예, 이게 저기 파라다이스 호텔 거기에 있던가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호박을 선택했고 이제 이 쿠사마 야오이 이 작가의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노란색 호박 작품.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작품을 선정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전 세계 미술 시장에서 가장 황금성이 높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수익성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그런 부분이고, 보통 이렇게 시장이 처음 열릴 때 이게 나중에 또 가치를 좀 측정을 받게 되죠.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첫 이제 계약이다 보니까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고요. 이게 또 이제 공모가 산정 방식이 외부 감정 평가 법인을 통해서 감정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좀 지금 우리가 주식이 상장될 때 이제 공모하는 그런 절차는 조금 이제 틀린 어떤 방식이긴 한데요. 하지만 이제 이 조각하기 어려웠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토큰화 시켜가지고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상품들, 결국 이제 이 대중에게 관심도 높고 또 선호될 수 있는 상품의 어떤 송신력이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날 이제 하나증권에서 이제 나오는 리포트인데요. 뭐 이미 종목들 올라가지고요. 뭐 투자 대상은 좀 이제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종목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시장이 개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잖아요. 시대적인 트렌드,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또 차후에 또 기회들을 또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STO라는 게 이제 토큰 증권을 발행하는 걸 이제 의미하는데요. 토큰 증권은 우리 이제 그 가상화폐 같은 그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토큰 증권이 기존 증권 대비 가지는 가장 큰 차이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통해서 공시, 청약 배정 등 다양한 업무를 분산 원장 네트워크 속에서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큰 증권의 기초자산, 토큰 증권의 발행사, 토큰 증권 유통 플랫폼으로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고, 거래된 시장은 증권과 마찬가지로 발행시장, 유통시장으로 이제 발행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행사의 발행을 대리해주는 증권사뿐 아니라 분산 원장 요건을 충족하는 발행인 계좌관리 기관과 함께 시장을 형성할 걸로 예상된다. 유통시장의 경우 크게 KLX가 직접 운영하는 상장시장과 장외거래 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장외시장으로 이제 구성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차후에 이제 뭔가 상장되고 이제 거래 가능해지면 굉장히 그 반향을 좀 일으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장외에서 유통되는 흐름이 되겠죠, 초기에는. 그래서 이제 STO 산업계화는 투자 환경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서 조각 투자를 할 수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로 여러 가지 업무를 이제 디지털화하고 자동화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상품들로 이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해야 될까요? 알아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 증권 시장 개화는 불확실한 투자 환경에 대체 투자처로 각광받을 수 있을 걸로 전망된다. 실물 자산의 장점과 가상 자산의 탈중앙화 및 유동성의 강점을 가진 토큰 증권 산업은 투자 환경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근데 참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게, 또 이런 새로운 시장이 펼쳐질 때는 또 사기성의 그런 것들도 많이 탄생하죠. 우리가 이제 뭐 가상화폐 이런 쪽에서 정말 거의 한 90% 사기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공식적인 어떤 이런 상품들 중심으로 거래하면 되지, 또 괜히 막 이상한 데에 막 이런 걸 역용해 가지고 개인 투자들을 또 현혹하는 그런 상품은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반영을 일으키긴 하지만, 이게 또 뭐 가격적으로 또 올라갈지 이거는 또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기업들, 여기 이제 증권 리포트에서 관련 기업들이 이렇게
표시하지만 지금은 테마성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실질적인 어떤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예, 그런 부분들은 또 지켜봐야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뭐 탑픽 종목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미 이제 선행적으로 움직이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시점에서 관심 가지기보다는 일단 이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 제출 현황을 보면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모를 할 때는 이 자본시장법 안에서 이제 해나가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열매 컴퍼니 여기서 이 호박 요거를 공모 금액 12억 3,200만 원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 뭐 투게더 아트, 뭐 서울 옥션이 자회사겠죠. 요쪽에서 7억 원짜리 또 한 8억 원짜리 이런 미술품에 대해서 또 이제 토큰 증권을 또 공모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미술품 다음으로는 이렇게 이제 부동산 쪽의 상품들이 이제 나오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펌풀이라는 회사가 부동산 조각 투자사로 잠실 롯데월드 타워 시그넬과 부산 LCT 상품을 공모했고, 시그넬을 성공적으로 매각 완료했다. 향후 이제 100억에서 500억 사이에 중형 부동산 시장 공략할 예정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연결되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요, 서울 옥션 같은 경우 이게 주가가 올랐고 더 상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밑에서 샀던 이제 집단들이 언제든 이제 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중들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서 불리한 위치죠. 핑거 같은 경우 이제 올라서 빠지고 있고,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또 이제 이렇게 올라서 위에서 이제 거래를 터뜨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K옥션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좀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결국 대중이 들어오면 팔겠다는 쪽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건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이제 유동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야 이거 무조건 갈 거야 가지고 사서 올랐다고 그게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가 유리한 위치고, 지금은 지금 진입하려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위치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학습하는 건 필요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뭐 다른 좋은 대안의 투자 대상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이제 붙일 필요는 없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별 흐름들 굉장히 좋았는데요. 뭐 바이오 쪽의 종목들도 그렇고 반도체 또 2차 전지도 오늘은 상당히 강한 어떤 흐름들을 내는 종목들도 많았는데, 최근에 그 엔캠 비롯해서 전해질 쪽 그리고 동아기업 이런 전해질 쪽 기업들이 최근에 좀 강세를 띠고 있고, 오늘은 또 그 성일하이텍 같은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쪽으로도 수급이 붙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쪽은 두산 로보틱스 오늘 RS 오토메이션이 강세였고, SPG도 최근에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증폭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수급 쪽으로 붙이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런 종목들 들어가는 거는 저는 뭐 불리한 위치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기관이 샀다고 무조건 좋고 이런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조금 더 대중이 관심을 크게 안 가지고 대중들이 매수를 높이지 않고 있는 쪽이라든지 아직 시세가 발현하지 않고 있는 그런 영역의 섹터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를 더 가지고 있고요. 뭐 오늘 내일 막 뭐 연말에 막 급등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를 이제 투자 대상으로서의 관심도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는 오늘 뭐 이슈가 있었고 움직였던 종목들을 체크해 드리긴 하지만, 결국 이제 투자하는 이제 방향에 있어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의 관심도가 낮은 그런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의 대상으로 좀 삼고 있고 전략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은 뭐 시장이 크게 뭐 변동성 이슈적인 측면이 있진 않아가지고 특별하게 이제 짚어드릴 부분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STO 시장이 본격 개화한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수급 구도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그리고 HMM, 이 기업도 이제 최근에 하림에서 인수를 하는 그런 이슈들이 좀 나왔네요. 그러면서 오늘 14% 급등하는 흐름이 전개됐고, 이스페타시스, 하나마이크론, 이제 반도체 쪽의 기업들, 오늘 셀트리온도 4% 상승하는 흐름을 내어줬고, 오늘 반도체 쪽의 수급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픈엣지, ISC 이런 기업들, 삼성 SS도 이제 52주 신고가 계속 연속적으로 내어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코스닥 쪽도 반도체 쪽 기업들, 메디톡스, 루닛 이런 기업들, 차바이오텍도 7% 상승하는 흐름을 내어줬습니다. JYP 엔터 2.8% 상승. 그래서 개별 이제 종목 장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어느 정도 좀 지금 가닥이 잡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강력한 종목 장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내년으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시장에서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의 어떤 시간들이 펼쳐지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살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